수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몇 년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페리클레스로부터 로마 시대의 기캐로 왔으니까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존 F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목사, 영국 윈스턴 처칠 수상 등 유명인들의 정치적 수사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수사는 워낙 유명하고 배울 점이 많은 교과서적 수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느낌입니다. 현대 광기적인 수사와 독설가인 트럼프를 보면서 정치인의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의 수사는 수사라는 말하기 뭐할 정도로 직설적이며 즉흥적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적 힘을 가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수사이기에 막대한 파급력은 가지지만 고도로 계산된 정치인의 수사라기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영리하고 계산 빠른 싸구려 장사치의 언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의 힘과 위력이 두려운 자는 그냥 보른 채 하겠지만 그와 대척하는 이들은 그의 저급한 언행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한 북한의 김정은과 조선중앙통신의 성명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한 표현으로 구경거리를 찾는 각국 언론인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회자될 정도입니다. 한편으론 그들의 과익한 표현이 본래 목적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곧 죽어도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9월 21일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으로 발표한 내용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 김정은에 대한 부정하며 북한은 타락한 국가이고 타락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로켓맨이고 로켓맨의 임무는 잘못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며 강경 발언을 유엔 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 위원장의 이름으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로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발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상응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서구 언론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발표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이후의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기본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연설문 전문을 살펴보고 언론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전문 최근 조선 반도 정세가 전례 없이 격화되고 각일각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무대에 처음으로 나선 미국 집권자의 연설 내용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였지만 나는 그래도 세계 최대의 공식 외교 무대인 것만큼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전처럼 자기 사무실에서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앙탕 내뱉던 것과는 다소 구별되는 틀에 박힌 준비된 발언이나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미국 집권자는 정세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발언을 고사하고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추방이 나발을 불어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지저대는 법이다. 트럼프에게 권고하건대 세상을 향해 말을 할 때는 해당한 어휘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상대를 보아가며 가려서 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교체하거나 제도를 전복하겠다는 위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한 주권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 의지를 유엔 무대에서 공공연히 떠벌리는 미국 대통령의 정신병적 황태는 정상 사람마저 사리 분별과 침착성을 잃게 한다. 오늘 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를 두고 정치문외한 정치 이단화라고 조롱하던 말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 대통령으로 올라온 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협 공갈하며 세상을 여느 때 없이 소란하게 만들고 있는 트럼프는 한 나라의 무력을 들어진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숨김없는 의사표명으로 미국의 선택안에 대하여 설명해준 미국 집권자의 발언은 나를 놀래우거나 멈춰센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확증해 주었다.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부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하는 늑다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전멸을 쫓진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즐기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다.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신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러다스릴 것이다. 주체 106년 2017년 9월 21일 김정은 출처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다음은 각 언론의 반응 중에서 재미있는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미 언론들은 성명 가운데서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사용한 노망난 늙은이 도타드라는 표현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성명 발표 후 북한 측에 별도로 내놓은 영어 성명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현대에는 잘 쓰지 않는 옛날 용어입니다. 22일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네티즌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이 단어를 검색해 성명 발표 직후 인터넷에서 이 단어를 검색하는 횟수가 급증했다. 메리엄 웹스터 서전은 트위터에 이 단어 검색이 폭주했다고 밝혔다. 메리엄 웹스터 서전은 이 단어를 정신적 균형이 쇠퇴, 망령이 드는 상태나 기간으로 풀이했다. 또 망령들다라는 의미의 중세 영어 단어 도텐에서 유래됐으며 14세기 처음 사용됐을 때는 얼간이라는 의미였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현대 영화에선 사용 빈도가 낮지만 셰익스피어는 이 단어를 즐겼어 베니스의 상인, 리어왕 등 여러 작품에 등장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한국어로 성명을 발표할 때 사용한 표현은 늑다리 미치광이로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도타드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이런 배경에 상관없이 미국 네티즌은 새로운 단어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 코미디 웹사이트 퍼니 올다이는 트위터에 도타드는 존재하는 줄 몰랐지만 오늘 구글에 검색해본 뒤 세상에 꽤 정확한데? 라고 생각한 단어라고 풀이했다. 또 어떤 사용자는 소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서 선정한 녀석한테 영어 교육을 받았다고 비꼬았다. 코미디 작가인 니체 파파스도 트위터에 김정은은 최소한 트럼프보다 영어 사전을 한 번 더 찾아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정한 표현이 흥미롭다는 이유만으로 잠깐 독재자로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에필로그. 북한의 어체가 우리랑 달라 상당히 어색하나 대부분의 말은 같은 한국어이기에 의미는 전달됩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공화국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절멸시키겠다고 하니 우리는 국가의 자존을 위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기본도 모르는 늑다리 미치광이에게 뜨거운 불맛을 보여주겠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의 절제된 표현과는 다르게 다소 격앙된 느낌이 상당히 호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항복의 무장을 위한 과정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며 미국이 정상적으로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나온다면 협상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선전포고문의 수준의 강경한 내용이지만 이후 트럼프와의 두 번의 만남과 이후의 북핵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트럼프가 함부로 보지 않고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된 성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의도가 가상의 또라이 정적을 만들어 자국의 안보와 여론을 전환시킬 카드쯤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과의 핵 협상은 길고도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정한 협상 시한 마지막이 올 12월 달이니 아무쪼록 좋은 협상이 나와 한반도의 평화가 봄날과 함께 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북이 실제적으로 핵을 가졌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을 가져 핵 균형을 맞춰 북의 핵 위협에 굴욕적 타협하는 일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오며 세상에 대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을 경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감리가 운영하는 레토릭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